양양 언니, 오늘 나 좀 진지한 얘기 하고 싶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누군가 언니한테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가슴까지 안 닿는 느낌. 친구가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입으로는 고마워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내가 뭐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연인이 너 정말 예뻐라고 하면 뭐 원하는 거 있지? 라고 농담처럼 넘기는 거. 직장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 라고 하면 기쁘기보다 진짜로? 그냥 하는 말 아냐? 하고 의심부터 하는 거. 그 말이 거짓말이라서 못 믿는 게 아니야. 상대방은 진심인 거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 진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 마치 유리벽 하나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닿지는 않는 거지. 근데 있잖아. 반대로 안 좋은 말은? 그건 너무 잘 들려. 누가 한마디 툭 던진 말. 너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맴돌잖아. 좋은 말은 스르르 빠져나가는데 안 좋은 말은 모처럼 박혀서 안 빠지는 거야. 오늘 나한테 사연이 하나 왔거든. 읽으면서 나도 마음이 좀 아팠어. 양양쌤한테 온 사연인데 같이 들어볼래? 사연자분 이름은 편하게 지은이라고 할게. 지은이는 올해 31살이고 회사에서 3년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 지은이가 보내준 사연 읽어볼게. 쌤, 저 요즘 이상해요. 회사에서 팀장님이 제 디자인 보고 이번 거 진짜 좋다. 센스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기쁘기보다 불안했어요. 다음에 못하면 어쩌지? 이번에 운이 좋았던 건데 다음엔 들통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봐. 네가 잘하니까 인정받는 거지. 넌 원래 잘해라고 해줬어요. 근데요, 그 말도 못 믿겠는 거예요. 넌 내 남자친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나 별로일 수도 있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웃긴 건요? 그전 주에 다른 팀 선배가 제 시안 보고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했을 때는요. 그 말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밤에 누워서 내가 진짜 실력이 없나 보다. 나 이 일 맞나 이런 생각 계속했거든요.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안 좋은 말만 꽉 붙잡고 있는 제가 너무 이상해요. 주변에서 다들 잘한다고 하는데 저만 그걸 못 믿어요. 가끔은 다들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진짜 제 모습을 아는 건 나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진짜 제 모습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에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야, 넌 왜 맨날 자신감이 없어.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도움이 안 됐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건데? 저 왜 이러는 걸까요? 남들은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하던데 저는 칭찬이 오히려 무서워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나는 읽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어. 지은이가 쓴 이 문장 있잖아. 다들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진짜 제 모습을 아는 건 나뿐인 것 같은 느낌. 이 문장에서 나 좀 멈췄거든. 왜냐면 이거 정말 외로운 감정이잖아. 생각해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혼자인 거잖아. 칭찬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고 사랑받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이게 얼마나 지치는 건지. 그리고 지은이 엄마가 한 말 있잖아. 당당하게 살아. 나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이 제일 답답하거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건데 그냥 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떠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주변 사람들이 지은이를 보면 아마 헷갈릴 거야. 어떤 사람은 쟤는 자존감이 낮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쟤는 칭찬해줘도 안 듣고 고집이 세하고 남자친구는 답답하겠지. 좋은 말 해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뭘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지은이도 답답한 거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 잠깐. 이거 중요해. 지은이가 느끼는 이 감정. 그러니까 좋은 말은 못 믿고 나쁜 말만 진짜라고 느끼는 이 감정. 이게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야. 훨씬 더 깊은 데서 오는 거거든. 사실 이런 감정에 이름이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넓은 의미로 자기기만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self-deception. 근데 이 이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기만이면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 보통 자기기만이라고 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사람을 떠올리잖아. 근데 있잖아. 자기기만에는 반대 방향도 있어. 자기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도 자기기만이지만 자기를 실제보다 깎아내리는 것도 자기기만이야. 지은이처럼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부족해라고 믿는 것.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 이것도 현실을 왜곡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근데 왜 뇌가 이런 걸 할까?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야. 미국 UC 버클리의 카메론 앤더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 이 사람이 연구한 걸 보면 인간의 뇌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게 설계되어 있지 않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발전했어. 왜냐면 자기를 좀 더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설득했고,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생존에 유리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시스템이 반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넌 부족해, 더 잘해야 해. 그것밖에 못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 꼭 말로 직접 들은 게 아니어도 돼. 분위기로, 표정으로, 비교당하는 경험으로 느낀 것도 포함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뇌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회로가 먼저 깔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회로가 한번 깔리면 뇌는 이걸 유지하려고 해. 왜?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믿음이라도 오래된 믿음이 뇌한테는 편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 믿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튕겨내.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인 편향이라고 해.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만 확인하려는 뇌의 습관. 그러니까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팀장님이 잘했어라고 하잖아. 이 정보가 뇌로 들어가. 근데 뇌에는 이미 나는 부족해라는 오래된 회로가 있어. 그러면 뇌가 이 칭찬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튕겨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야. 다음엔 들통나. 이렇게 재해석해버려. 왜? 나는 부족해라는 기존 믿음과 안 맞으니까. 반대로 선배가 이 부분 좀 아쉽다고 하면 뇌가 확 받아들여. 거봐, 역시 나는 부족하지. 기존 믿음과 딱 맞으니까. 이 정보는 저항 없이 쑥 들어와. 그래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릿속에 남는 거야. 이게 뇌 안에서 실제로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자기가 믿고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인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이지. 근데 지은이처럼 나는 부족해가 기본 설정인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을 확인할 때 뇌가 맞아. 이게 현실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일종의 안정감을 느껴. 불편하지만 익숙한 거야.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 뇌가 경고음을 울려. 이건 내가 아는 나와 다른데?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 칭찬이 오히려 불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은이가 칭찬이 무서워요 라고 한 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야. 실제로 뇌가 칭찬을 위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여기서 던닝이랑 크루거라는 심리학자 2명 얘기를 잠깐 할게. 이 사람들이 1999년에 재밌는 실험을 했거든. 대학생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봤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했어. 결과가 진짜 흥미로웠는데 가장 못 본 학생들이 자기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대. 반대로 진짜 잘 본 학생들은 자기가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했고, 이걸 던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보통은 능력 없는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쪽으로만 알려져 있잖아. 근데 반대쪽도 봐야 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도 같은 현상의 다른 면이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높아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지은이가 딱 이 경우야.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걸 알아도 바로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아, 내가 확인 편향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다음에 칭찬 들었을 때 갑자기 오 고마워. 맞아, 나 잘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뇌의 회로는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 수십 년 동안 깔린 길이잖아. 근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 왜냐면 모를 때는 자기를 탓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하지? 내가 문제야. 이렇게 자기를 또 공격해. 그러면 나는 부족해라는 회로가 더 강해지는 거야. 악순환이지. 근데 이걸 알면 적어도 자기를 탓하는 건 멈출 수 있어. 아, 이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 뇌가 오래된 습관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이 한 문장만 떠올릴 수 있어도 그 자기 공격의 고리가 한 번 끊겨.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동료가 오늘 발표 좋았어 라고 해줬어.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떠오르는 건 칭찬이 아니라 발표 중간에 말 더듬은 그 3초. 그 3초가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 재생돼. 또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는데 다들 이 사진 예쁘다 하는데 내 눈에는 내 얼굴에 안 예쁜 부분만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뻐해줘도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하고 넘기는 거. 또는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미루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원래 마지막에 집중 잘하는 타입이야 라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 사실은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뇌가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도 자기 기만이야. 방향이 다를 뿐이지. 또 하나, 연애할 때 상대방이 사랑해라고 하면 진짜? 하고 자꾸 확인하는 거. 한두 번이면 귀여운데 매번 그러면 상대방도 지치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믿어?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언니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야. 뇌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유리벽. 들리는데 안 닿는 거. 이 모든 게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잖아. 나는 자기 기만을 하고 있었다고? 이러면 또 자기를 탓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절대 언니 잘못이 아니야. 이건 뇌의 정상적인 자기 보호 시스템이야. 진짜로. 인간의 뇌는 자기한테 너무 가혹한 진실을 직면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보호막이 나는 완벽해 방향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 방향으로 쳐. 방향은 다른데 둘 다 뇌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부족해가 어떻게 보호냐고? 이상하게 들리지? 근데 생각해봐.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적잖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었다가 실패하면 그 충격이 엄청 크거든. 근데 처음부터 나는 부족해라고 믿고 있으면 실패해도 그래. 예상했어가 돼. 덜 아파. 뇌가 미리 충격을 줄여놓는 거야. 일종의 심리적 에어백 같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에어백이 너무 자주 터지면 정작 좋은 일이 와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칭찬도 사랑도 인정도 다 에어백에 막혀서 안 들어와. 안전하긴 한데 외로운 거야. 스토아 철학에 이런 말이 있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지은이한테 일어난 일은 뭐야? 칭찬을 들은 거야. 좋은 일이지. 근데 지은이의 뇌가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야. 칭찬을 위협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딱 답을 주는 건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 수십 년 동안 뇌에 깔린 회로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뇌는 바뀔 수 있어. 진짜로.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해지고 안 쓰는 회로는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회로를 덜 쓰고 이 칭찬이 진짜일 수도 있어. 회로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뇌가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랑은 달라. 억지로 나는 최고야 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다음에 누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바로 튕겨내지 말고 딱 3초만 멈춰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내 뇌가 지금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오래된 습관이야. 이 말이 진짜일 가능성도 있어. 믿지 않아도 돼.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길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안 좋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 이것도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 내 뇌가 지금 이걸 확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말을 이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것도 답을 내릴 필요 없어. 그냥 질문만 던져봐.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칭찬이 유리벽을 살짝 통과하는 순간이 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근데 그 희미한 느낌이 시작이야.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거래. 자기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보고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야. 실패했을 때 이건 내 능력 부족이야 라고 자동으로 생각했다면 잠깐, 정말 그래? 혹시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니야? 혹시 원래 어려운 일이었던 건 아니야? 이렇게 다른 가능성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야. 처음엔 어색해. 근데 이걸 반복하면 뇌가 진짜로 달라져. 그리고 이건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아도 돼. 상담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뇌의 오래된 회로를 바꾸는 작업을 전문가와 같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은이야, 내가 칭찬을 못 믿는 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내 뇌가 너를 지키려고 오래전부터 쳐놓은 보호막 때문이야. 그 보호막은 한때 너한테 필요했어. 근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좋은 것들까지 막고 있어. 네가 받아도 되는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그리고 있잖아. 네가 나는 왜 이럴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진짜로. 자기를 들여다보려는 용기가 있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조차 안 하거든. 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넌 오래된 믿음이 너무 단단해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 믿음은 천천히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언니들도 마찬가지야. 혹시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거 나 얘기다 싶었던 언니가 있다면 기억해줘. 좋은 말을 못 믿는 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내 뇌의 오래된 습관이야.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3초가 됐으면 좋겠다. 멈추고 알아차리는 그 3초. 언니,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좋아요랑 구독은 양양쌤한테 큰 힘이 되는 거 알지?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올게. 냥냥.